자, 이번 시간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수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아마 이전에 배웠던 챕터 4, 5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챕터 4, 5에서는 우리가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상 상태였습니다. 즉 스테디 스테이트, 보통 우리가 ST라고 말합니다. 그 ST 정상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물질 수지에 델타 M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델타 E가 제로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즉 다시 말하면 이번 시간에 배울 비정상 상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즉 전체적으로 전체 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 안에서 뭔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0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미적분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다시 말하면 델타 M이 0이 아니고 그리고 델타 E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0이 아니란 말은 계속적으로 쌓이거나 밖으로 빠져나가거나가 되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안쪽에 우리 계 안에서 쌓이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즉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설명이 비정상 상태, 즉 비정상 상태, unsteady state가 steady state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정상 상태를 뭐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면 시간과 함께 계의 성질이 변하는 공정, 즉 전이 공정, 비정상 상태 공정을 전이 공정, 시간과 함께 계의 성질이 변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총 5가지가 보입니다. MI는 계가 성분계로 투입되는 속도, 그리고 MOUT 성분 A가 계 밖으로 나오는 속도, 그리고 RG는 화학 반응에 의한 성분 A의 생성 속도, 그리고 RC는 소비 속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M0가 MI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념에서 MI가 M0가 MI보다 작다면 이만큼 남아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M은 MI-M0가 되게 됩니다. 즉 이만큼의 아니구나.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지만 또 여기다가 R generation R C가 되겠죠. 이 내용을 위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mass in MI mass out 더하기 RG generation 빼기 RC consumption 그리고 accumulation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 상태에서의 물질 수지식을 풀어내려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고 그리고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질 수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M은 in, out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이 dt분의 dm이 됩니다. 결국이 아니라 만약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축적이 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델타 m은 dt분의 dm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뭐 에너지 수지식도 비슷하겠죠? 결국에는 델타 E가 뭐 in, out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샤프트 워크이지만 결국에는 이 E가 dt분의 de, 즉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in, out 그리고 들어가는 열, 나오는 열 그리고
샤프트웍이 시간에 따라 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dt분의 d로. 그럼 당연히 dt분의 d, dt분의 dm이 있으면 얘들을 풀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변형하는지 다음처럼 dx분의 dy는 fx gy입니다. 그러면 gy를 이쪽으로 넘기고 dx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gy분의 dy는 fx의 dx 얘들을 이제 양쪽을 다 인테그랄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뭐 gy나 fx가 어떤 수식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가 다음입니다. 인테그랄 n분의 dm 이꼴 마이너스 인테그랄 k의 dt. 자, 그럼 여기서는 m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 m x분의 1 dx는 log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 인테그랄과 적분을 하게 되면 log m이 되고 여기는 뭐 k가 상수니까 마이너스 kt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던 적분상수 왼쪽에 적분상수 오른쪽에 적분상수를 합해가지고 k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걸 c로 나타냈을 거예요. 적분상수 뭐 그냥 k라고 나타내니까 그걸 바꿔도 됩니다. 자, 시간의 t에 따라 x가 변할 때 적분을 통해 t와 x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x나 나타냈지만 우리는 나중에 dm 또는 d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dt분의 dx가 a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t를 이쪽으로 넘기고 x텀을 이쪽으로 내리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쪽을 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왜?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b 마이너스 x는 a는 상수고 이 변수 t가 붙고 거기다 k가 되게 됩니다. 얘들이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분상수를 구할 때 뭔가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가 그 물질 수지식이나 에너지 수지식으로 풀 때는 1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1개의 경계 조건, 초기 조건 또는 경계 조건이라고 여기서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 경계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뭐 스타트 T0가 뭐 10도씨이다. 뭐 아니면 처음에 있던 M의 M0는 0다. M의 T가 0일 때 M은 0다. 등등 뭐 이런 형태의 수치가 주어져야만 다음과 같은 K 적분상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전체적인 올바른 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미비정상 상태의 분석을 위한 미분 방정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M in, M out, 리액션에서 제너레이션, 리액션에서 컨슘션. 그래서 결국에는 안에 M만 남는다. 근데 성분 A의 질량 변화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얘들이 시간의 텀이라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M은 MI 인 되는 거, 아웃 되는 거 빼주고 제너레이션, 컨숨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서 공정에서 성분 A의 순간 질량 변화 속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dt분의 dm.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델타 m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면 델타 t를 붙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극한의 상태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고 순간 질량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뒤에 거는 똑같이 되겠죠. 대신 이 MI, M0, RG, RC가 결국에는 T의 텀이나 아니면 M의 텀으로 나타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고 이 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상 상태였습니다. 그냥 물질이 다 나가고 아니면 물질이 처음에 넣어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 회수하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상태, 즉 이 값들이 항상 0이 아니라 이 값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 미분 방정식을 풀면 t에 따른 성분 A의 질량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생물 공정을 통해 생산된 단백질 의약품의 동결 건조를 수행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의약품을 안전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동결 건조를 통해 물이 제거되는 속도는 단백질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함량에 비례합니다. 만일 단백질 의약품의 수분이 처음 20분의 초기 함량의 반을 이룬다면 동결 건조를 통해 95%의 물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조건이 뭐예요? T0는 M0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시스템에서 비정상 상태임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이 변하니까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물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물의 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물의 양을 구하는 거죠. 물이 100이 있었다면 그 중에 95가 날아가고 5가 남는다면 이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DT분의 DM은 물의 유입 그리고 물의 아웃 그리고 제너레이션 C. 자, 여기서 물의 유입과 화학 반응에 의한 생성 제거는 없습니다. 단 아웃 때는 즉 말라 들어가서 동결 건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단백질과 물이 있으면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사이에 물이 있으면 이 물들이 시간에 따라서 날아가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M 아웃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동결 건조를 통해 물에 제거되는 속도 M0, Mout은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 포함에 되어 있는 함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Km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DT분의 DM은 마이너스 KM이 됩니다. 그래서 M을 이쪽으로 넘기고 DT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M은 M0라는 것들을 가지고 T가 0일 때 M은 M0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K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근데 지금 반응 속도 상수인데 주어지지가 않아서 지금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 K 값은 원래 주어지거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들은 뭐냐면 가장 간단한 물의 유입도 없고 화학 반응에 의한 생성 제거도 없지만 비정상 상태인 M 아웃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미분방 정식을 세우고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결국에는 동결 건조를 통해 95%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 T가 0일 때 M을 M0라고 경계 조건을 줬죠. 그러면 K는 로그 M5가 되죠. 그럼 다음과 같이 되고 이 수식을 넘겨서 변환하게 되면 로그 M0분의 M은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그죠? 초보 때 T가 20분일 때 M0가 0.5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또 K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아, 주어졌구나. 자, 뭐, 안 주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T가 20분이면 M이 0.5 M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T가 20분. 그러면 이게 0.5니까,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K의 20분이죠. 그러면 이 K를 계산하게 되면 K는 지금 0.0347이 인버스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최종 T와 M 사이 최종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마이너스 0.3347T 그리고 만약에 95%가 제거된다 그러면 5%만 남죠. 0.05M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T는 86.3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물질 수식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통해 물질 수식을 세우고 미분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DT분의 DM이 뭐라 그랬어요? in, M out, R generation 빼기 R consume이잖아요. 근데 R consume이랑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기준은 물이기 때문에 물질의 기준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게 없고 그냥 동결 건조해서 날아가는 것만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되는 것도 없고 컨슈션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M은 M 아웃입니다. 나중에 M0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M 아웃. 이 M 아웃은 뭐라 그랬어요? M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어떤 비례한 특수한 상수 K가 있을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km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dt분의 dm은 마이너스 km. 그래서 m을 넘기고 dt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되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풀게 되면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조건일 때 t가 0일 때 m은 m0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k 값이 로그 m0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가 0이면 이게 사라지고 0이면 이게 사라지고 그리고 로그 m0가 k가 되게 되겠죠. 그럼 k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로그 m0분의 m은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줬죠. 20분일 때 m이 물이 반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20분일 때 m이 0.5 m0가 되고 얘들을 수식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k 값도 0.0347 인버스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t와 m 사이의 최종식은 다음과 같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5%, 즉 95%의 물이 날아가고 5%의 물이 남아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를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m을 0.05m으로 두고 계산을 하게 되면 t 값은 86.3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해분식 반응기에서 대수성장을 하는 동안 박테리아의 성장 속도는 세포 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스트랩토코쿠스 락티스의 박테리아가 우유 속에서 배양될 때 세포의 농도는 45분 후에 2배가 된다. 즉 만약에 처음에 m이라 그러면 m0라 그러면 45분 후에 t가 45미니일 때 2m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 세포의 성장 속도가 12시간 동안 유지된다면 접종 단계에 의해 최초 세포 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t가 0일 때 m은 m0라는 경계 조건을 이용할 것. 자, 다음과 같은 비정상 상태의 시스템 수식을 세울 수가 있죠? dt분의 dm은 min, mout, rg, rc. 근데 여기서는 세포의 유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문제는 물이 사라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세포가 성장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포의 유입은 맨 처음에 m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t가 0일 때는 m0, 그 이후에는 지금 세포의 유입이 없습니다. 유출도 없죠. 대신 생성만 있고 제거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뿅뿅 제너레이션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dt분의 dm은 뭐예요? μm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지금 생장 속도는 세포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세포의 농도를 m이라고 하면 세포의 농도 m에 비례할 거고, 그리고 뭐 성장 속도 상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이 수식을 변환시키면 m분의 dm equal mu dt.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로그 m은 mu t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k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조건에서 t가 45분일 때 m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구나. 다시 처음에 경계 조건을 가야죠. 경계 조건은 t가 0일 때, t가 0이면 t가 0일 때 로그 m은 m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k는 로그 m0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k에다가 로그 m0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건 앞에하고 똑같네요. 유사한 형태가 되고 로그 m5분의 m0분의 m은 mu t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mu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추가 조건, 즉 t가 45분 후에 m이 2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2m이 된다고 그랬죠. t가 45분.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면 되죠. t가 45분이면 45분일 때 m0가 2m0가 되니까 로그 2는 로그 2 나누기 45가 mu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mu를 계산하게 되면 0.0154 미 인버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이 수식 세우는 거, 이
이것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나머지야 뭐 유출 없고 유입 없고 세포 유출 유입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종이 뭔지, 계산을 타겟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성장 속도, 즉 세포의 농도, 세포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가 됐죠? 물이 사라지는, 동결 건조에서 물이 사라지니까 물이 타겟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겟은 세포고, 그리고 이 세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생장하는가를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위에 스텝 1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들어오는 거 없고 나가는 거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이 먹고 세포가 45분 만에 2배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이렇게 2배가 된다 가 되고, 그리고 여기 박테리아의 성장 속도는 세포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마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산수는, 이건 솔직히 어느 정도 산수잖아요. K 값 구하고, 조건이 두 개였죠. T가 0일 때 M은 M0라는 경계 조건, 그리고 박테리아가 45분 후에 2배가 된다는 조건, 이 조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미우 값이랑 K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우 값까지 구하고 K 값 구하고, K 값을 구한 다음에 미우 값까지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우 값을 구했죠. 미우 값을 구했고, 그러면 T와 M과의 최종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로그 M5분의 로그 M0분의 M은 0.0154T가 됩니다. 이때 시간은 미닛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시간 후는 얼마예요? 12시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12시간 후 T는 얼마예요? 12하고는 곱하기 60 미닛이죠? 그러면 이게 720분이 됩니다. 그죠? 720분이 되고, 이 720분을 넣어주게 되면 M 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12시간 후에 세포의 농도는 6.54 곱하기 10의 4승배만큼 증가하게 된다가 결론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 그냥 수치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시간을 미닛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 지금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dt분의 dm은 ut가 되었죠. um이 되었죠. t가 아니라. 왜냐하면 세포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얘들을 수식으로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인 t가 0일 때 m은 m0, 그리고 45분 후에 2배가 된다.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우 값이랑 K 값을 구했습니다. 그죠? 다음과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12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2시간은 60분을 곱하게 되면 720분이 되고, 그 720분을 정확하게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 즉 12시간 후에는 원래 처음에 접종했을 때의 세포의 농도보다 6.54 곱하기 10의 4승배만큼 증가하게 된다 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미생물제인 람노리피드를 생산하기 위해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가 사용된다. 세포는 80리터의 해분식 발육에서 최종 배양된다. 근데 이에 앞서 150리터 용량의 더 작은 시드 발육기에서 세포를 배양한 후 이 세포들을 8000리터에 접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각 발육기 내의 세포의 성장 속도는 KX다. 여기서 말하는 X가 세포 농도고 K는 속도 상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발육기와 시드 발육기와 8000리터 발육기의 K 값이 다릅니다. 0.04, 시드 발육기에서는 0.04, 그리고 8000리터 발육기에서는 0.28입니다. 시드 발육기가 좀 더 빨리 자라네요. 그리고 다른 배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K 값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드 발육기는 세포의 농도가 6.5g/L가 도달하면
중단하고 얘들을 8000리터 발효기로 전달되어 이 발효기를 총 16시간 동안 운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13.5g의 세포가 시드 발효기에 투입되었다면 이 발효기 운전 시간은 얼마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가 6.5g/L까지죠. 여기 우리가 시드 발효기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100 얼마요? 잠시만. 150리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6.5 곱하기 150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75g이 됩니다. 지금 토탈 용량이 975g이 되면 이때 발효를 중단하고 이 975g을 본 발효 8000리터의 본 발효기에 옮긴다고 합니다. 자, 초기가 13.5g의 세포가 시드 발효기에 투입되었다면 이 발효기의 운전 시간은 얼마인가? 조금 전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의 생산 속도는 kx고, 그리고 전체 물질, 타겟은 세포죠. 세포고, dt분의 dm은 min, mout, 빼기 mout, 플러스 rg, 마이너스 rc. 여기서는 유입도 없고, 아웃도 없고, 컨슘도 없죠. 그냥 rg만 있습니다. 이 rg가 뭐예요? kx죠. 즉,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세포의 양은 kx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x분의 dx 이퀄 인테그랄 k의 dt를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앞에 풀었던 문제가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계 조건을 사용해가지고 k 값을 구해야 되겠죠. k 값은 t가 0일 때 x가 x0였잖아요. 그럼 k 값은 로그의 x0가 되고 로그 x0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넘겨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세포가 지금은 좀 설명이 긴데 그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드 발효기는 150리터고 6.5g/L까지가 도달하면 반응을 멈추고 넘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5g/L까지 갈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대신 이제 8000리터와 150리터 시드 발효기의 크기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뒤에 8000리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드 발효기에 대한 내용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었죠?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었는데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K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시드 발효기잖아요. 시드 발효기는 0.4 hour inverse T가 우리가 구하는 게 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준 슬라이드에서 보면 세포의 초기 농도는 13.5g 원래 초기에 세포를 13.5g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반응계 크기가 150리터니까 13.5 나누기 150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대신 13.5랑 그리고 그냥 세포의 농도가 아니라 그냥 세포의 전체 양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세포의 농도를 생각했는데 전체 양,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6.5 곱하기 150리터 하면 975g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사용하든 똑같이 X를 이걸 사용하든 뭐 똑같이 상관은 없습니다. 자, X0가 얼마였어요? 지금 0.095, X가 6.5가 되는 시간. 즉, 시드 발효기에서 발효를 멈춰야 되는 타임이 6.5g/L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X에다가 6.5, X0에다가 0.09 이렇게 넣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K 값이 있고 다음과 같이 T 값이 나오게 됩니다. T 값은 10에 10.7시간, 즉 11시간 정도 돌리게 되면 13.5g의 세포가 총 975g이 되고 농도가 6.5g/L가 된 다음에 여기서 반응을 스탑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을 넘겨주면 똑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똑같아요. 지금 얘들을 여기다 넣어줘도 똑같습니다. 로그에 975, 13.5 다가 K가 0.4 T 하면 이 T도 똑같이 10.699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10.7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발효기, 8000리터 발효기에서는 8000리터 발효기를 뭐라 그랬어요? 16시간 동안 된다 그랬죠. 그럼 최초의 농도가 얼마예요? 최초에 975g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975g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발음기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대형 발음기는 부피가 다르지만 로그의 x0에 x 이퀄 kt로 주어질 거예요. k 값은 얼마예요? 0.28이 됩니다. 그죠? 네, 초기 세포 투입량이 얼마예요? 975. 그래서 975g이 들어갔으니까 8000리터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초기의 세포 농도는 0.12187g/L입니다. 그 다음에 K가 여기 나왔던 봄배양기는 0.28.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16시간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으로 안 바꿔줘도 되죠. 왜냐면 지금 K의 단위가 아워니까. 그래서 여기서 16, 16을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X 값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X 값이 구하게 되면 10.8 여기서 X 값이고 이 값 X0 값을 넣어주고 0.28 곱하기 16시간이 4.48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X분의 0.12 곱하는 2의 4.48승 그리고 엑셀이나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X는 10.8g/L입니다.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가지고 계산하게 된다면 이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접근이 어렵거나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타겟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계산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비정상 상태에서 에너지 수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좀 전과 똑같죠? 우리가 에너지 수시식은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그죠? 계열 경계를 통해 들어온 에너지량, 계열 경계를 통해서 나간 에너지량이 계열 경계에 축적된 에너지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0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축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결국 얘들은 dt분의 de가 될 것이고 t와 e에 관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개에 유입된 에너지의 총량은 mi hi 델타 t 플러스 샤프트 워크. 그죠? 그리고 유출되는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델타 t 동안 유입되는 개의 에너지를 델타 e 또는 dt분의 d, 물론 델타 e를 리밋 델타 e를 0으로 하게 되면 dt분의 de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dt분의 de는 mh에 유입되는 거랑 그리고 유출되는 거, 그리고 들어왔던 주입되는 에너지, 그리고 샤프트워크, 주입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그리고 샤프트워크로 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반응이 있다 그러면 안에 반응이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전기가 일선이 혼합 탱크에 잠겨져 있습니다. 15도에서 2.1kg 인버스 열 용량을 가지는 용매가 15kg/h의 속도로 탱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열된 용매가 같은 유속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탱크에 초기에 10도의 차가운 용매 125kg으로 채워져 있었고 전기 가열선의 가열 속도는 800W이다. 이 용매가 60도씨 이르는 시간에 위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랬어요? 들어가는 게 지금 15kg/h고 15도씨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는 거는 15kg이고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왜?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공급된 거는 마이너스 800W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의 에너지식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얘들이 나가는 이 t가 변하게 될 거고 그 t가 60도씨에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t는 t0에서 t 레퍼런스, 즉 t0는 10도씨고 그리고 dt분의 d는 앞에서 말했던 것이 mh, 유입, 아웃, q, 그리고 샤프트워크. 여기서 아마 샤프트워크는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유입되는 건 뭐예요?
유입된 거는 M, I, CP, TI와 T 레퍼런스가 되고 유출은 똑같이 MCP, TI 마이너스 T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Q는 마이너스 800W고요. 근데 800W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800W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800W는 얼마예요? 800W는 1W는 줄 퍼 세크가 되고 여기서 곱하기 1000줄은 1kJ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H는 3600초가 됩니다. 그리고 얘들을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8 곱하기 10의 3승 kJ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2.88 곱하기 10의 3승 kJ per hour가 나옵니다. 그리고 샤프트 웍은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dt분의 dt는 mcp dt분의 dt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은 똑같죠. 그런 상황에서 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즉 비열에 의해서 연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dt분의 d 이 부분이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이제 수식을 여기까지 세우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M은 120kg로 똑같고요. 120kg 원래 있던 게 똑같고 이 M 여기 M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MI와 M0는 15kg per hour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TI는 15도가 되고 그리고 CP는 2.1kJ kg 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식을 넣어주고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음과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M을 넣어주게 되고 M을 넣어주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M이 125 그리고 CP가 2.1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지금 그 단위를 안 넣었지만 여러분 단위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단위가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MI는 얼마죠? 15kg per hour 15kg per hour 그 다음에 CP는 2.1kJ kg 인버스 도시 인버스 그리고 T 들어오는 건 뭐예요? T 레퍼런스와 레퍼런스 차이는 T 들어오는 거는 일정하잖아요. 왜? 제가 15도씨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15도씨가 되고 이거는 10도씨라고 얘기했죠. 나가는 건 어떻게 돼요? 이 T가 변하게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 그죠? 아웃되는 이 시간에 따라 T가 변하게 되고 그래서 T 레퍼런스를 10도씨로 두고 M0, CP 똑같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되고 Q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Q는 2. 제가 앞에 계산했을 때 그래서 2.88 곱하기 10의 3승kJ 뭐라고 나왔었죠. 2.88 곱하기 10의 3승kJ per hour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다 넣고 나서 변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내리고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12.77 마이너스 0.12t 오버 dt 올 인테그랄 dt 그 다음에 얘들은 로그에 그 다음에 얘들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래서 t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 값은 그죠? 그럼 k 값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k 값은 t가 0일 때 원래 안에 있던 온도의 온도가 얼마였어요? 0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T가 이거 0도가 아니라 10도였죠. 그 원래는 10도였을 거예요. 맨 처음에 빠질 때는. 그래서 그 온도를 넣어주게 되면 K 값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4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T에다가 60도씨를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다가 60도를 넣어주게 되면 T는 6.09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dt분의 d는 다음과 같고 그리고 dt분의 d는 안에 있는 이제 타겟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타겟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가는 온도 t입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온도의 t와 이 온도 t가 계속적으로 변할 거예요. 근데 원래 t가 제로일 때 이 t의 t는 10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안에 들어있는 변하지 않는 250kg 125kg이라고 했죠? 네, 125kg의 열량의 변화, 즉 M과 CP와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죠? DT분의 DE가 되는 거죠. 이게 되고 DT분의 DT가 되고, 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오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양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MCP DT분의 DT가 축적되는 양이고 여기가 이제 유입되는 양. 근데 유입되는 양의 T는 우리가 정해져 있죠. 네? 여기 15도씨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출될 때는 몰라요. 유출될 때는 여기 있는 온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이 T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T는 이게 이제 적분이 되겠죠. 그죠? MS, MP, M인, CP, Mout, CP 다 알죠? Q는 800W에서 2.88 곱하기 10의 3성 kJh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걸 다 넣어준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 DT분의 DT는 12.77-0.12T가 나와요. 이걸 계산해가지고 K 값으로 구하고 경계 조건 T가 0일 때 온도는 10도씨였다. 그래가지고 K 값으로 구하고 그런 다음에 용매가 T가 60도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음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T가 6.0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아마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몇 가지를 더 풀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쌓이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세포 양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거고 미분방정식이 필요했고 그리고 세포배양 같은 경우 미분방정식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타겟이 뭔가 M이 뭔가 X가 뭔가 아니면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온도가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미분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